오늘은 보통주 가운데서는 상한가 종목 2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상한가 터치를 했던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의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상 시크릿 살짝 엿보게 하고 오시죠.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더라도 지수는 거래소 기준 0.2%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1, 2, 3위 정도가 한 1% 이내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시가총액 10위 내에서 종목이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HP, SP 정도가 상승하는 모습들, 시가총액 1, 2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의 혼조세가 나타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도달하는 모습인데 챗 GPT 스토어가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기존에 그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죠. 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쪽으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한데 이스트소프트는 5,910원, 오늘 상한가 도달한 25,650원에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MS와 협업을 한 사실이 존재를 하고 여기 더해져서 휴먼 AI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를 MS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AI가 부각되는 시장 안에서 전거래일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스토어 출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월 한 $20의 구독료를 오픈AI에 지불하는 그 구독자 같은 경우는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 개화 단계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과 협업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글루입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보통 종목들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 단에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요인으로 이게 주가가 상승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촉매는 챗 GPT 스토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스토어에서 AI에 관련된 어플이죠. 이런 플랫폼 기반의 어플들이 출시가 되었을 때 각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부각이 가능합니다. 요즘 시장이 빠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그 AI에 관련된 보안의 레퍼런스가 있는 이글루 같은 경우가 오늘 7.4% 정도 강세를 나타내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량 거래는 수반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거래 같은 경우가 한 6월에 있었던 이런 한 34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는 게 더 좋은 모습입니다. 보안주는 시세의 일회성은 아니고 이제 챗GPT 스토어가 열리고 나서 계속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AI와 관련된 보안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대표 기업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작년에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주가가 11월 기준으로는 65,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주가 흐름이 부진했었는데 연말에 12월 6일에 상한가에 도달을 한번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때가 트위치의 한국 철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공식화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한 60일선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은 오늘 기준으로 19.4%, 16,600원 상승한 101,900원, 102,00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치의 대표적인 그 플랫폼을 운용하는 스트리머 우악굿, 그 다음에 이세계 아이돌 같은 경우가 이적이 확정되었고요. 단순히 이적이 확정되었다라는 소식보다는 상위 클래스에 있는 이 유저 같은 경우가 이적을 한다는 소식, 그 다음에 한 15만 명 정도의 기본 유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프리카 TV로의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에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윗꼬리가 다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실적을 대입을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1조 1천억 정도, 실제 이적을 대입을 해보면 한 1조 3천억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자화전자입니다.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카메라 부분 외에는 마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존에는 부품과 관련된 납품이 고객사를 놓고 이제 생산하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벤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납품이 된다라는 측면이었는데, 지금은 구조가 바뀌어서 고객사에서 벤더들로 어느 정도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하방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부품사를 채택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자 위주에서 고객사 위주로 넘어간 그런 부분이 휴대폰 부품 사업인데, 한 가지는 아직 이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뭐 손떨림 부품이라든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프리미엄 부분, 그 다음에 힌지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저가 납품이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증설이 이루어졌고, 이 증설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물량을 개런티 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LG노텍, 자화전자 이렇게 듀얼 벤더로 A사로 납품이 되기는 하지만은 받을 수 있는 비율 같은 경우가 더 높아졌다라는 소식으로 오늘은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와 연결해서 기업들을 살펴볼 때 증설이 단행이 되었고 실제 가동이 언제 나타나는지 이런 공시를 함께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S입니다. 오늘의 주가 같은 경우가 여러 플랫폼 기업들을 놓고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17만 원대가 상단, 16만 원대가 하단,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오늘은 3.58% 상승한 16만 7,800원, 7,900원 이렇게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삼성 SDS도 기업 내에서 SI 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의 확장이, 신사업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나타날지가 주목이 되었는데, 이제 엠노, 오나인 솔루션과 함께 AI와 관련된 사업, 공급망 체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출시가 이제 1월이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기보다는 현재 기준에서는 삼성 내부에서 삼성 SDS 중심으로 AI와 관련된 사업에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대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작년에 주가가 10월 기준으로는 17만 원 후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4.3%에서 4.5% 상승한 23만 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하이퍼글로벌 X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의 침투율을 높여갔을 때는 30만 원 정도의 주가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해외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의 시장 침투,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상한가 종목군들의 특별한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살짝 엿보게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어서 점성시크릿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